서울의 한적한 거리에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김지은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길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미끄러지며 그녀를 덮쳤고 그 자리에서 그녀의 생명이 끝났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죽음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아닌 그녀의 연인인 박수연이 그 사고 현장에서 녹음을 들으며 울부짖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수연은 지은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녹음 속에는 지은의 계모가 그녀를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서 지워버린 잔인한 대화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재혼한 계모와 함께 살았던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통받았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계모는 그녀를 비정상이라고 낙인 찍었고 가족 모임에서조차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있을 자격이 없어. 계모의 그 말은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수연은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그녀의 첫 연인이었다. 27살, 카페를 운영하는 수연은 밝고 낙관적인 성격으로 지은의 어두운 면을 밝혀주었다. 그들은 3년 전 우연히 재회한 후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력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지은은 아버지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지만 계모의 영향으로 인해 그럴 수 없었다. 아빠는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계모가 지은은 밤마다 그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었다. 사고 당일, 지은은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할게. 녹음 들려줄게. 그 녹음은 계모가 지은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였다. 계모는 지은이가 그런 더러운 생활을 한다면 우리 집안에서 영원히 지워버려야 해. 결혼도 못할 텐데 왜 키웠어? 라고 말하며 지은을 가족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은은 그 말을 우연히 듣고 녹음했지만 공개할 용기가 없었다. 이제 그 녹음이 수연의 손에 쥐어졌다. 수연은 충격 속에서 결심했다. 이걸 공개해야 해. 지은이를 위해. 수연은 지은의 장례식장에서 그 녹음을 들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계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례식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는 창백해졌고 계모는 부정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 언니를 왜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녀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그 순간 지은의 사촌 동생인 민지가 앞으로 나섰다. 민지는 25살, 지은과 가까웠던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지만 숨기고 살았다. 언니. 나도. 민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건은 가족 내에서 폭풍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계모와 대면해야 했고 자신의 무관심을 반성했다. 내가 왜 몰랐을까? 그는 중얼거렸다. 계모는 사회적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수연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수연은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모임은 점차 커지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억압의 결과였다. 수연은 밤마다 지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왜 나 혼자 남았을까?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공개된 녹음으로 인해 그녀의 카페는 보이콧 위기에 처했다. 일부 손님들은 그런 사람들 모임이야 라고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지은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숨겨야 해요? 이 글은 온라인에서 퍼지며 많은 공감을 샀다. 한편 계모는 집안에서 고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직면해야 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 집안이 망가졌어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수연을 찾아갔다. 지은이를 미안해. 내가 그녀의 연인이었구나. 그 만남은 수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은 높았다. 수연은 직장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고 친구들조차 멀어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그녀는 자문했다. 장례식 후 한 달, 수연은 지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녹음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지은이 스스로 녹음한 일기였다. 오늘 계모가 또 나를 무시했어? 하지만 수연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 그 목소리를 듣자 수연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이 녹음을 공개할지 고민했다. 이미 가족은 분열되었고 사회적 반향도 컸다. 하지만 민지는 수연을 설득했다. 언니의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해. 그게 변화의 시작이야. 민지는 지은의 사촌으로 가족 내에서 유일하게 지은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녀 자신도 2년 전부터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헤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내 여자친구, 혜린이, 그녀를 포기할 수 없어. 민지는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출판사에서 일했다. 혜린은 26살, 같은 회사 동료로 조용하고 지적인 타입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사회적 장벽에 부딪혔다. 수연과 민지는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그들은 지은의 녹음을 기반으로 한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숨겨진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레즈비언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첫 에피소드는 지은의 이야기였다. 방송이 나가자 청취자들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걸 왜 공개해? 가족을 망치는 온라인 댓글은 악플로 가득 찼다. 수연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지은아, 이게 맞는 선택일까? 계모는 이 팟캐스트를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해 수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 녹음은 조작된 거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계모의 과거 편견이 드러났다. 그녀는 젊었을 때 자신의 언니가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에서 쫓겨난 일을 목격했다. 그 트라우마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계모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아버지는 재판을 지켜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그는 수연을 찾아와 사과했다. 지은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그녀의 행복이었구나. 이 대화는 수연에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카페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다. 이게 사랑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인가? 수연은 혜린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혜린은 민지의 연인으로 강한 의지를 가진 여성이었다. 포기하지 마. 우리도 싸우고 있어? 민지와 혜린의 관계도 위기에 처했다. 민지의 부모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너 미쳤어. 그런 더러운 짓 그만둬.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났고 수연의 카페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혜리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사회적 압력은 점점 커졌다. 뉴스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레즈비언 여성들의 반란, 일부 언론은 그들을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는 지지했다. 수연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은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밤마다 그녀는 지은의 사진을 안고 울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할까? 재판 날짜가 다가왔다. 수연은 증인으로 서야 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법정에 섰다.
계모의 시선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하지만 수연은 당당히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의 편견 때문에 지은 언니가 고통받았어요. 그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계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야. 진실의 공개야. 재판 승소 후 수연의 삶은 조금씩 변했다. 팟캐스트는 더 많은 청취자를 모았고 후원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새로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인 유나가 나타난 것이다. 유나는 29살, 지은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그녀는 지은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다. 미안해, 수연아.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 유나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유나는 사실 지은에게 미묘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 수연을 선택한 후 그녀는 멀어졌다. 이제 그녀는 수연을 도우려 했지만 그 속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다. 지은이가 나를 선택했다면 유나의 내적 독백은 복잡했다. 그녀는 팟캐스트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레즈비언이야. 하지만 가족 때문에 결혼했어. 그녀의 고백은 청취자들을 놀라게 했다. 이 고백으로 인해 유나의 가정은 위기에 처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왜 이제 와서? 남편의 분노가 폭발했다. 유나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내가 왜 숨겼을까? 그녀는 수연에게 털어놓았다. 너처럼 용감하지 못했어. 수연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했다. 지은 언니와의 과거가. 민지와 혜린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어머니가 찾아와 울며 말했다. 제발 돌아와. 내가 없으면 안 돼. 민지는 갈등했다. 엄마, 나도 행복하고 싶어. 이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혜린은 민지를 지지했지만 자신의 가족 문제도 있었다. 혜린의 부모는 그녀를 정신과에 보내려 했다. 이건 병이야. 수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다. 내가 시작한 일이야? 책임져야 해. 그녀는 모임을 확대했다. 레즈비언 지원 그룹으로 상담과 법적 조언을 제공했다. 하지만 반대 세력도 강해졌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고 수연의 카페에 돌을 던졌다. 이런 곳은 사라져. 수연은 공포에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지은 언니를 위해 아버지는 수연을 다시 찾아왔다. 계모와 이혼했어. 이제 내가 가족이야. 이 말은 수연에게 충격이었다. 저는 지은 언니의 연인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받아들일게. 이 화해는 수연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계모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는 언론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 팟캐스트는 거짓이야. 이로 인해 수연은 다시 위기에 처했다. 민지는 가족과 대면했다. 나를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거부했다. 절대 안 돼. 민지는 집을 떠나 혜린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이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직장을 잃고 친구들을 잃었다. 후회하지 않아? 혜린이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너와 함께라면. 유나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이혼 소송 중에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다. 수연은 그녀를 도왔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유나의 질투는 점점 커졌다. 그녀는 수연에게 고백했다. 나 지은이를 사랑했어. 이 고백은 수연을 흔들었다. 왜 이제 와서? 수연의 마음속 갈등이 깊어졌다. 수연의 팟캐스트는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에피소드마다 수백 개의 사연이 쏟아졌다. 저도 숨기고 살아요. 그런 편지들은 수연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그녀는 지은의 묘지를 찾아갔다. 언니, 이게 맞아?
묘지에서 그녀는 새로운 결심을 했다. 계속할게. 유나의 이혼은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었다. 내 잘못이야, 그녀는 자책했다. 수연은 그녀를 모임에 초대했다. 새 시작이야. 하지만 유나는 수연을 원망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이 반발은 모임 내 분쟁을 일으켰다. 민지는 유나를 설득했다. 우리 모두 피해자야. 혜리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 레즈비언이라는 소문 때문에 그녀는 포기할 뻔했지만 민지의 지지로 버텼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들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사람들이 쑥덕거렸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아버지는 수연의 카페를 방문했다. 도울게 그는 후원을 약속했다. 이 지원은 수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계모의 복수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수연을 비방했다. 그 여자는 사기꾼이야. 수연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지은의 환상을 보았다. 수연아, 포기하지 마. 회복 후 수연은 대규모 토크쇼에 초대되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이라는 주제였다. 그녀는 당당히 나섰다. 우리는 정상적이에요.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쇼 후 수연은 위협 편지를 받았다. 조심해. 민지와 혜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이게 우리의 방식이야.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인해 슬펐다. 엄마가 와주면 좋을 텐데 민지의 눈물이 흘렀다. 혜리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나 있잖아. 유나는 모임을 떠났다. 내 길을 갈게. 그녀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았다. 수연은 그녀를 보내주었다. 행복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도했다. 이제 안정될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수연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팟캐스트를 계속할지, 그만둘지. 이게 지은 언니의 유산이야. 그녀는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카페는 폐쇄되었고 그녀는 이사를 해야 했다. 새 시작이야. 수연의 새 삶은 조용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팟캐스트를 이어갔다. 청취자들은 여전했다. 당신 덕분에 용기 냈어요. 그런 메시지들이 그녀를 지탱했다. 민지와 혜리는 행복하게 살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압력을 느꼈다. 언젠가 변할 거야? 아버지는 계모와 완전히 헤어졌다. 그는 수연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지은이를 대신해 이화혜는 수연에게 평화를 주었다. 하지만 계모는 여전히 원망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바꾸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내가 잘못이었을까? 유나는 멀리서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후회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녀의 새 삶은 안정되었다. 과거는 과거야. 수연은 지은의 생일에 묘지를 찾았다. 언니, 이제 괜찮아. 그녀는 녹음을 다시 들었다. 지은의 목소리가 위로가 되었다. 사랑해. 시간이 흘러 사회는 조금씩 변했다. 레즈비언 권리 운동이 커졌다. 수연의 노력은 그 일부였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수연은 청취자들에게 물었다. 편견이 사랑을 죽일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이 편견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